안녕하십니까, 정태용입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All Things Korean 초대석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한국의 치열한 경쟁 문화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여기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어떤 느낌을 느끼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가끔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한국 사회에서 함께 자라온 저와 제 옆에 있는 오늘의 손님 최주성 님이 안녕하세요. 이런저런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니 흥미롭게 들어주세요. 본 채널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듣기 연습 채널입니다. 시청에 앞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이 보는 건 처음이시겠지만 우리는 이 영상을 위해 이미 2번을 녹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그게 다 펑크가 나서 이번이 3번째 녹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손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경기도 고양에 살고 있는 최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와는 어떤 관계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용쌤이랑은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잠깐 다닌 학교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잠깐 만났다가 한 20살 때쯤에 같이 이제 부산에 살았어가지고 20대 초반 중반에도 되게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오늘의 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고등학교 친구고요.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를 3년 다닙니다. 그리고 1년은 2학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근데 오늘의 손님 주성이는 1학년 1학기만 저랑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사실 1년도 같이 안 있었던 겁니다잉. 그리고 어디로 갔죠? 저는 이제 1학년 1학기를 아직 마치기 전에 어머니가 이제 미국 인디애나주에 유학을 공유를 하셔서 저 그 당시에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수능으로는 대학을 잘 갈 자신이 없거든요. 네. 수학을 중학교 때 포기를 해가지고 거의 아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결심을 했죠 이제. 오, 아 그래? 네. 야, 근데 미국 가면 네. 존댓말 안 해도 된다 그냥. 예. 야, 미국 가면 그 아시안 스테레오타입 있잖아. 수학 잘하는 애들. 그치. 근데 닌 아니었네. 근데 이제 그 처음에 갔을 때 이제 미국 애들이 그게 신선했다 이제. 신선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수포자지만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자. 예스. 수포자였지만 거기 가니까 내가 그래도 상위권이었어. 그래? 그때 고등학교 한 주니어였나? 하여튼 그 학년이었는데 가서 이제 수학 시간을 들어가면은 거의 한 중학교 2학년? 중3? 그 정도 거를 되게, 왜 우리나라는 보면은 수학 풀면은 교육을 위한 수학이 아니고 그냥 뭐라 해야 되죠? 그냥 시험만을 위한 수학을 배우니까 뭐 그게 수준이 높겠지만 근데 그게 이제 나 같은 수학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박탈감 느끼게 한다. 왜냐면 그 정도까지 필요가 없는데 왜 거기까지 배워야 하고 그걸 못 풀어서 나의 장래가 결정이 되어 버리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갔는데 거기는 진짜 그냥 기초적인 문제 그냥 적분도 아니고 그 인수분해를 배우면 우리나라는 개념 배우고 기본 문제 풀고 응용 문제 풀고 뭐 기출 문제 이렇게 풀잖아 문제집에서. 근데 나는 그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응용 문제만 넘어가면은 아예 풀이가 안 됐어. 내가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거야 내 머리가. 근데 거기는 시험을 한 20문제가 있으면은 그 중에 한 18문제는 기초문제고
나머지 두 문제가 뭐 조금 응용 그 수준이니까 괜찮은데? 근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지 않다. 좀 그런 게 있지, 맞지? 그래서 이제 수학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할만하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얘기하는 게 이 한국의 그 극단적인 익스트림한 부분이다, 얘가. 그치. 이 얘기를 통해 좀 알 수 있는 모습이. 이게 나는 익스트림 코리아. 어. 하여튼 놀스는 육체적으로 익스트림하지만 그 사우스는 이제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익스트림하다. 그래. 네. 이게 나는 좀 다른 결의 예시긴 한데 지난 봄인가? 울산에 지강이랑 나라 만나러 갔었거든. 다른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러 다른 지방 놀러 가가지고 걔네랑 중국 분들이 하는 중국 음식점에 갔어. 그러니까 한국에도 중국집이라는 종류의 음식점이 많은데 대부분이 한국식 중국 음식을 파는 집들이고요. 그리고 진짜 중국인들이 먹는 중국 음식은 조금 다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중국집에 갔는데 거기서 마라탕이었나? 아무튼 매운 국물 요리를 시켰어. 근데 맵기 단계가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대. 그래서 우리는 한국 기준으로 한 2단계 아니 1단계는 해야 그래도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했거든. 왜냐면 나랑 다른 친구 2명도 전부 다 매운 걸 잘 못 먹는 친구들이라서. 그래서 1단계로 할까 하다가 2단계를 시켰나? 아무튼 좀 우리가 무리를 했거든, 주문할 때.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좀 더 맵게 시켜보자 라고 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딱 나왔어. 근데 안 매운 거야.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봐. 그치. 매운 게 0단계에서 5단계까지면 6단계가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0, 1, 2면 반도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말은 안 매워야 된다는 말이잖아. 근데 한국 음식점이다 만약에 여기가? 그러면은 그러네. 그래. 그러면은 이제 0단계, 1단계가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매운맛이고 2단계부터 6단계는 진짜 말이 안 되는 매운맛인 거지. 그러니까 뭔가 척도 자체가 다른 거야. 스탠다드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 기준이죠. 스탠다드 기준 자체가 다르죠. 1단계 나 1단계도 못 먹거든 사실. 나도 그래. 근데 방금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맞지? 노멀 3단계가 노멀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맞잖아 그게. 노멀 먹으면 이제 약간 좀 몸이 많이 힘들어지니까. 땀 나고 다음 날 배 아프고 그러잖아.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우리?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그래. 그래서 야 먹다가 애들끼리 야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 그치. 근데 그 너의 그 수학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치. 갑자기 그 마라탕 얘기가 생각이 났다. 같은 얘기네요. 맞지? 그럼.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스몰 토크로 벌써 10분을 썼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가 그 니랑 내가 10대 때부터 지금 되는 30대까지 청소년기부터 청년기를 거쳐오면서 서로 옆에서 어떤 일을 겪는지 보고 나눴던 것들을 부분 돌아보면서 사실 우리들이 겪은 힘든 경험들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은 한국인들도 겪는 것들이 많잖아. 그치. 물론 모두가 우리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경험에서 뭔가 한국의 문화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불렀습니다잉. 그리고 또 그런 문화라고 지금은 우리가 표현하는 이 모습들이 또 우리들에게 어떤 아픔을 줬는지 아픔?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아,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좀 극단적인 모습이라던가 그런 아, 그치. 부작용들이 그치. 또 어떤 피해까지 어떤 아픔까지 한 명 한 명의 사람한테 줄 수 있는가 이런 모습도 좀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좋죠, 좋죠. 아씨 내가 너무 편한 손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말을 좀 어렵게 하네 이번 에피소드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시작부터 너무 우울한 얘기를 하면 또 네. 한도 끝도 없이 우울해지니까 아, 지금 우리 둘 모두 뭐 나름 재밌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잉? 그렇죠. 또 몇 달 전에 결혼도 했고 그렇죠. 몇 달? 좀 된 것 같아. 얼마나 됐지? 10개월. 10개월? 1년 다 돼가네. 아, 결혼하고 10개월 지나 보니까 어떤데? 일단 너무 좋고, 그래 좋지. 좋고 또 야 부럽다. 이게 진짜로. 그치. 부럽지. 어.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게 되게 어릴 때 한 10대 막 20대 초반 이럴 때는 딱히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별로 굳이 뭐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부터 좋은 사람 만나면서 이제 그냥 한번 하면 되겠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니까 확실히 좀 안정감도 있는 것 같고 안정감. 안정감도 있고 또 원래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냥 혼자 사는 것보다 당연하지. 맞는 것 같고. 당연하지. 굿. 빨리 하세요. 태호 씨는 뭐 계획이 없으신지. 계획은 나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아이고 그래도 난 못할 것 같다. 그래? 뭐 있지 않을까? 그래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네. 일도 뭐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있죠. 너의 길을 가고 있잖아 지금. 그게 나의 길일까라는 생각은 자주 하지만 나름. 그런 고민은 건강한 고민은 그렇죠. 항상 하는 거지 항상.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나도 그래. 나는 결혼은 안 했지만 나도 나의 길을 가고 있고 만족해. 그렇지. 열심히 가고 있지. 네, 그렇게 여러모로 나쁘지 않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넘었는데 항상 삶이 이렇지 않았어요. 사실 이렇게 된 게 좀 비교적 최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우리가 좀 만났을 때 우울했던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거든 지금까지는. 그렇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림자에서 좀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그 힘들고 우울했던 이 미간이 찌그러져 있었던 그 부끄러운 건 아니야. 그 과거를 딱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준비됐습니까? 먼저 이렇게 진짜 준비까지 시키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아니 또 그러니까 네. 그렇잖아. 좀 약간 개인적인 아픈 이야기들을 무작위에 랜덤에 한국어 배우는 외국인들 앞에서 하는 게 좀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나야 뭐 상관없지만. 아니 뭐 그건 뭐 상관없지. 외국 뭐 그분들 볼 일이 있을까? 아 뭐 그건 아니지. 뭐 괜찮지. 그래. 그렇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미 이거 카메라 켜기 전부터 여러 번 이 얘기 해도 되나 뭐 이거 얘기해도 되겠지 이 주제 어떤데라고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바로 들어갈게. 공황장애라고 하는 영어로는 패닉 어택이라고 하나? 그거를 네가 몇 년 전에 겪어본 적이 있다 해가 어떠한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그런 무서운 경험을 겪었는지 한번 잘 돌아보고 그 왜 그랬는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 그치. 그럴 수 있지. 지금은 극복했으니까. 지금은 그치, 없지. 공황이라는 게, 이게, 공황. 이유는 사실 몰라. 지금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의사들 따라 다르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호르몬 이런 문제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스트레스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성립이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고, 그 결과가 항상 그 값이 같아야지 그게. 다 단어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근데. 아, 그래? 좋은 전제 조건과 성립과. 하여튼 뭔가 그 말이 되려면은, 실험 결과가 항상 같아야 되잖아.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담배를 피우면은 보통 폐가 안 좋아진다. 라는 거는 다 알고 있고. 그렇지. 맞는 사실이잖아. 근데 뭐 공황장애는 스트레스는 다 받는데 왜 니만 공황이 걸리지? 왜 나만 걸리지? 그런 거지 이제. 누구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도 공황이 뭐 공황이 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황 장애를 얘기할 때 그래서 누구는 공황이 안 오고 누구는 공황이 오니까 그치. 그거를 뭘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네. 그렇지. 그래서 딱히 이유도 불분명한 것 같고 이유가 불확실하다. 과정도 딱히 정해져 있는 거 없는 것 같고. 그래? 어떤 사람들은 엄청 어릴 때부터 있는 사람도 있고. 어릴 때부터? 완전 한 초등학교? 그때부터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막 노년 다 돼가지고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거는 완전 케바케고. 근데 이제 보통은 20대나 30대쯤에 많이들 오지. 올 사람들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사실 20대 중반, 중후반쯤에 처음 왔었으니까. 그런 거 같고. 그런 거 같다. 근데 공통점은 있지 않나? 공통점? 다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긴 하지. 근데 이제 그게 뭐 일상적인 뭐 스트레스 같은 거보다도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좀 심각한, 좀 다루기 어려운 스트레스들.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지인의 뭐 죽음,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정도의 좀 헤비한 스트레스들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스트레스들은 그렇게까지 잘 발병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다 그러니까 원인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스트레스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괜찮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래? 내가 들어보거나 본 진짜 몇 안 되는 사례에서는
내가 보고 들은 사람들은 몇 명 안 되긴 하는데 대부분 부담감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 부담감도 나는 있었지. 맞지? 나는 있었지. 나는 컸고 되게 그게. 나도 한 3명? 밖에 모르긴 한데 근데 어떤 걸 많이 이룬 사람인데도 막 큰 성공을 이뤘는데 그 이뤄놓은 많은 게 무너질까봐 그치. 엄청 부담에 시달려가지고 공황을 겪는 분도 계셨거든? 그치. 근데 니도 그때 되게 학교 일이었나? 학교. 대학교. 대학교 그 일 때문에 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던 거 아니었나? 그때로만 치면 내가 시각 디자인과로 옮기면서 수업들을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수업마다 그 과제를 엄청 많이 내줬었지. 근데 이거는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냥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아. 그냥 예체능의 뭔가 그런 대학이나 교육 기관에서 배우면은 보통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뭐 과제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는 디자인 교수님 이제 그 개인 랩 그 연구소에 들어가가지고 동시에 그런 작업도 진행을 했었고 많이 바쁘긴 했었지 그때.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니다가 원래 공부하던 거 말고 디자인 쪽으로 바꿨는데 그래서 수업을 되게 많이 들어야 했었고 그렇지. 근데 그 많은 수업들이 다 과제들을 많이 해야 했었다. 그치. 근데 다른 학생들도 똑같이 과제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학생들은 어땠던 거 같노? 걔들도 근데 그때 우리 학교가 그 대학교가 그 기독교 학교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기독교 학교로 와가지고 다들 정신병 얻어서 나가는 그런. 뭐? 그 우리 과 학생들이 되게 거기 들어와가지고 그때 좀 다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애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기억은. 아 그랬구나. 많았던 것 같고. 그게 아닌 친구도 많고. 그리고 디자인을 하려고 첫 수업을 듣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바꾸는 사람도 많고.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정신이 힘들어? 몰라. 거기 막 일단 과제 양 자체가 너무 많고. 과제의 양이 많다. 양이 많아 말이 안 돼. 과제들은 어떤 과제들인데? 뭐 디자인하는 거? 디자인 이제 뭐 기초 같은 거를 이제 배우는 거니까 뭐 되게 기초적인 거지.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욕심이 생기니까. 욕심은 곧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막 수업을 5개 듣는다 치면은 한 수업의 과제를 하다가 이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시간을 쓰는 순간 다른 과제에 대한 시간이 이제 줄어가는 거지. 근데 그 과제로 넘어가면 또 이것도 욕심이 나는 거고. 그럼 이 시간도 늘어가면서 또 다른 과제가 또 줄어들고. 그러면 그러면 그치 나한테는 시간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는 들어보니까 니의 좀 개인적인 예술적인 완벽주의 때문인 것 같기도 하네. 그것도 있는데 일단 완벽을 떠나서 일단 OK가죠. 오케이. 과제가 OK가 있고 그다음에 great, 뭐 good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아니고 submission, 그러니까 냈다고 되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했습니다라고 한 것까지도 이미 개빡세 이미. 빡세? 이미
완료했다. 그것도 힘들어. 끝냈다. 어, 아, 이것도 빡세다고? 끝낸 것도 힘들어. 그것도 빡세다. 그치. 그렇다면 왜 그렇게 빡셀까? 근데 그게 디자인과만이 아닌 그러잖아. 다른 과들도 다 빡세잖아. 다 빡세지, 아무래도. 근데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빡세잖아. 그치. 욕심이 많아서 그래. 아,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명쾌하네. 우리나라 욕심쟁이야. 얼마 전에 한국어 공부하는 다른 외국인 학생이랑 프리토킹 시간을 하는데 그 한국의 경쟁적인 입시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 몇 살이신데? 우리보다 조금 더 어리다. 20대 후반? 그것도 욕심 때문이겠지. 입시? 어. 입시야말로 욕심의 결정치 않고 우리나라에. 근데 너무 욕심이라기엔 그게 너무 넓다, 의미가. 그건 막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봅시다. 야. 왜 그렇게 빡셀까? 왜 그렇게 빡세게 시킬까? 그러게. 높아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합니다. 그 학생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 학생이 청소년기 때 아버지께서 회사 일 때문에 한국에 한 달, 두 달 이렇게 온 적이 있어서 따라와서 살았었다더라고. 그러면서 한국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집에 있는 자녀들이 학생들이라 막 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런 모습을 다 봤대. 그래서 그게 좀 무서웠다는 거야. 무섭지. 자기네 나라는 안 그랬으니까, 안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나라에서는 안 그러잖아? 그러면 인간의 특성이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종특도 있지, 종특. 종특, 종족 특성 맞나? 이 말인가? 그치, 종특도 있지. 인종. 우리나라의 특성. 그 말을 쓰는 게 맞나? 아니, 근데 뭐, 엄연히 있는데 뭐. 근데 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야. 뭐 중국, 대만도 아마 그렇지 않나?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 그치. 심지어 유럽에도 있다. 몰타였나? 전에 유럽 갔을 때 게스트하우스 스텝이 몰타 사람이었는데 근데 한국에서 왔군요 이러면서 물론 영어로 그 나라도 그 청년들이 빡세게 산다면서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몰타는 섬 아니야? 그럴걸? 지형적인 문제가 좀 있나? 오, 대만도 섬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약간 작고 그런 조그만 나라들에서 약간 그런 게 일본도 좀 그렇고. 오, 흥미로운 접근인데? 왜냐면은 한정된 자원 안에서 가장 뛰어나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오, 야, 일리 있다. 오, 야, 그럴듯한 추측이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 홍콩도 그렇고 좀. 그 약간 그거 같다. 부동산이랑 비례하는 것 같다. 그것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 홍콩 그리고 대만, 뭐 한국 이게 다 이제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나라들이다 이가. 그치. 엄청 높지. 근데 흥미로운 접근. 근데 이번 에피소드 이게 잘 되는지 모르겠네. 아니 뭐 꼭 뭐 주제만 해야 되나 뭐. 야, 좋은 생각이야. 이제 나도 그냥 포기했다. 그래 뭐 이렇게 노가리 까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 근데 뭐 흥미로운 주제는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그치. 이게 그래서 공항 얘기를 잠깐 다시 하자면 아쉬워. 이렇게 아까도 이제 혹시 이걸 볼 사람들이 이제 이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되게 공항을 겪었을 때는 마치 그게 나의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항에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행위도 사실은 크잖아, 그게. 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했듯이 수능을 앞둔 고3이 하루 종일 수능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내가 공항이란 이런 그런 걸 겪었으니까 이거를 다시 겪고 싶지 않은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힘이고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몰입이 되면서 계속 그 생각에 막 갇히고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게 또 긴 사람도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진짜 빨리 없어진 경우고 그래서 그때 근데 내가 이제 도움이 됐던 생각은 공항의 증세 자체가 마치 지금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와 불안. 실제로 막 심장이 또 빨리 뛰고 그런 신체적인 증상이 같이 일어나니까 막 숨이 차나? 숨도 엄청 가빠지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듣기로는 이제 다 괜찮은 상황에서 아드레날린이 폭발적으로 나와 버려서 내 몸이랑 내 상황은 완전히 괜찮은데 그게 분비가 되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심장은 빨리 뛰게 되고 호흡도 빨리 가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내 몸은 극한의 상황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래서 그게 이제 호르몬이 안 맞아가지고 그게 맞추는 건데 그게 꼭 호르몬의 문제도 아니고 심리적인 것까지 다 더해지니까 이게 어렵기도 하면서 또 쉽기도 하면서 그런 거지 이제. 어쨌든 그런 증상이 있으니까 많이 긴장을 하게 되고 막 하루에 몇 시간씩 그런 생각에만 빠져있게 됐었는데 내가 그때 약간 좀 도움이 됐던 거는 그런 증세가 왔을 때 그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번만 딱 한 발자국 뒤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공항에 왔다고 해서 죽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확신이 있어. 근데 공포는 어떤 거냐면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공포잖아, 그게. 근데 안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 내가 이게 지금 증세가 지금 몇 분이 지속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엔 안 죽고 끝날 거야.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와도 괜찮더라고, 나중에 그냥. 약간 지나가다가 비 오는 것처럼 그냥. 비가 계속 오진 않잖아. 없어지고 나는 이제 다시 일상을 되찾을 거니까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 크게 안 무섭더라고 이제 그게. 근데 나는 좀 일찍 없어진 케이스라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구독자분들께 네가 한 말은? 안 죽는다. 이제 안 죽는다. 그걸로 중생 없다. 왜 또 그 말 있지 않나? 그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강해져야 되는 싶긴 하지만. 이것도 너무 한국적인 사고였나?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뭐 다 이거 외국 속담 아니에요? 그래 그거 영어 속담일걸? 그치. 근데 그거 이제 다 지나고 나서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렇지. 아직 거기 때문에 생각하지 마시라. 그냥 딱 안 죽는다 여기까지만. 안 죽는다. 잠깐 불편하네. 그 정도. 그래 뭐 우리가 벌써 45분 녹화했는데 시간 많이 없다고 했지.
아, 예, 뭐 시간 많지 않아가지고. 지금 최대 몇 분? 지금부터? 10분, 15분? 10분, 15분? 음. 뭐 그래. 아니 뭐 내가 주제에 대해 너무 욕심을 낸 걸 수도 있는데,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음. 되게 많이 얻어 맞으면서 크는 세대다 얘가. 그치. 극단적인 경쟁과 음. 그리고 극단적인 그 성과주의, 취업률. 취업률, 취업 경쟁, 입시 경쟁부터 해서 취업 경쟁, 그치. 거기서 나오는 성과에 대한 부담감, 압박감, 뭔가를 해내야 되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1등을 해야 되고, 음. 몇 등 위로 올라가야 되고, 음. 그런 것들의 부담을 우리는 항상 느끼면서 살아왔잖아. 그치. 그리고 지금도 느끼고 있고, 그치, 지금도 느끼겠지. 나는 그렇게 그런 압박감을 평생 느껴온 게 네가 겪은 그 쇼크들이랑도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 있지. 근데 뭐 그래. 사실 뭐 하나하나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게 커왔는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배경이죠, 배경. 그쵸, 배경. 오늘의 게스트가 미국에서 살다 와서 이렇습니다. 아니, 큰 거. 잠깐만. 지금 영상이, 내가 저장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이패드로 좀 보내고 있거든, 영상을. 그럼 되겠네. 잠시만 기다려. 네가, 그런, 한글 그런데 공직 이런 거 없나? 근데 나는 나도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나? 학위 같은 걸 따야 되나? 학위가 더 중요하지. 그니까 그게 나는 근데 난 아무래도 좀 사파 체질이야. 네 사파지. 네가 사파가 아니고 누가 사파? 뼛속까지. 맞지? 그러니까 난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치, 어쩔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떠올렸는데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거든. 뜻을 펼치는 인간에게는 두 부류가 있어. 하나는 듣고 있지? 듣고 있다. 한 부류는 이몽룡 부류고 하나는 홍길동 부류야. 이몽룡은 자기의 사랑을 찾기 위해 시험을 쳐. 과거 시험을. 그치. 시험을 준비해. 그리고 그 반대로 홍길동은 아예 그냥 자기만의 나라를 만들어. 그치. 괜찮네. 근데 나는 홍길동 부류다 이렇게 얘기하길 좋아한다. 홍길동. 하지만 이 한국의 많은 부분은 이몽룡 부류가 인정받는 세상이고, 그치. 나라고. 그리고 특히나 이 한국어 교육, 뭐 언어 연구 이런 데에는 더 좀 그 이몽룡 타입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나는 아무래도 홍길동의 길을 가야 될 것 같더라고. 홍길동파. 나는 홍길동파의 로망이 있긴 하지만 나 이몽룡파인 것 같아. 아니 뭐 또 분야마다 다르고 뭔가 이렇게 크게 막 벗어나서 일을 하는 스타일 아닌 것 같고. 이제 약간 되어 있는 길에서 거기서 최대한 자유도를 찾는 것 같아. 근데 뭐 당연한 거지 사실. 그치.
아니 내가 진짜 사파 소리 들으려면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안 따고 이래야지. 아, 그치, 그게. 아 근데 나도 시험 치고 면접 봐서 자격증은 땄다고. 나도 보니까, 근데 그게, 나도 그 홍길동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그 옛날에 또 20대 초반 뭐 이럴 때 되게 심했단 말이야, 그게. 오히려, 이제,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에 대한 강박이 있는 반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살면 안 되겠다에 대한 강박이 좀 있었는데. 니도 반골의 기질이 반골 기질은 있는데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현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반골로 해서 이게 좀 성사를 시키려면은 드는 에너지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 맞다. 우리 회사 대표님이 지금 약간 반골 기질이 있긴 한데 그거를 성사를 시킬 때까지 진짜 완전 일 진짜 많이 하시고. 뭐 성사를 시키다는 뭐 어떤 걸 성공하는 겁니다.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가 그런 반골 성향으로 뭔가를 성공시키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이상한 사람들밖에 못한다. 그치. 근데 나는 모르겠다. 내가 충분히 이상한지. 나는 애매해서 문제야. 나도 되게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나도 뭔가 그런 애매한 재능 그리고 애매한 동기 그리고 애매한 노력에 대해서 되게. 근데 그 재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보면. 그치. 근데 모르겠어. 근데 애매하다는 말은 또 동시에 생각해보면은 이제 밸런스가 맞다는 얘기기도 하니까. 밸런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봤어. 애매하지 않은 사람들. 개쩌는 재능과 이제 개쩌는 추진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 너무 힘들어. 지만 좋아. 엄청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맞아 이래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놀자 파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 잘 되면 좋지. 잘 돼도 힘들어. 주변 사람들이. 좀 잘 돼도 힘들고 잘 안 돼도 힘들고. 근데 자기는 이제 만족스러운 거지. 나한테도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다. 그래서 뭔가 내 자신을 평가할 때 내 주변 사람도 함께 봐야 되지 않나. 그거 맞아. 맞다. 내가 백날 막 이래가지고 막 잘 됐어. 근데 주변이 개차반이야. 그럼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그렇지. 그러니까 맞다. 그리고 나는 나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맞아. 주변에서 보는 내가 진짜인 경우가 더 많다. 더 맞아.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맞다. 나는 그게 더 많은 것 같아. 그래. 주변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아. 나를. 좀 오싹하네. 나의 모습은. 주변을 돌아보시길. 그래야지. 우리 1시간 지났거든? 예. 근데 이번 에피소드는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 나도 했던 것 같아. 물론 에피소드 시작할 때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어. 근데 그 에피소드는 이미 전 촬영분이 있으니까 만약 그게 너무 아쉽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외전으로 조금씩 풀어도 되겠지. 그건 못 살린다. 그건 아예 듣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정도구나. 뭐 내가 하려고 했던 방법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 내가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 한 것 같다. 그럼 더 좋은 것 같아. 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구구절절 얘기 안 해도 뭐 오히려 더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딱 얘기 들어보면 각이 나오잖아. 그렇지. 이 새끼들 약간 이렇게 뭐 그래서 아까 카메라 꺼주고 줌으로 이야기했던 것까지 올릴 생각입니다. 네, 뭐 상관없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제가 오늘의 에피소드를 하려고 했던 동기는, 우리가 10대 때부터 지금 30대까지 친구인데 옆에서 많은 고민을 나눠왔어요. 그리고 또 서로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얼굴이 어두웠던 때를 다 봐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는 게 한국 사회의 어떤 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물론 그렇지만 지금의 저와 주성이가 살고 있는 이곳도 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사람이 절대 살 수 없는 나라, 너무 힘든 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무작정 한국을 비난하고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뭐 그냥 한국에 이런 모습도 있다, 이거를 뭐 어떤 정말 똑똑한 학자, 뭐 대학 교수, 뭐 연구기관 이런 곳에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몸으로 겪고 받아온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느낌을 좀 느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근데 모르겠다, 이게 맞는지. 근데 그래야 지금 생각하면 어떻노? 그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뭐 물론 우리가 아직 새파랗게 젊긴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필요했던 시간이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달라진 것도 많으니까 사실 긍정적으로 그래서 필요한 시간이었다. 야, 씨. 좀 치네? 없새끼.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뭐 또 이 세 번째 녹화를 마치는 소감은? 생각보다 촬영이 어렵다. 촬영이 어렵다. 신경 쓸 그치? 게 많다. 그리고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확실히 귀감이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좋은 것 같다. 생각을 나눈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아니 나는 얼마 전에 니한테 보내줬었지, 그 심리 상담하는 친구. 그거 니 안 봤지? 아직 안 봤다. 네. 아니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결과하고 성과보다 내가 그걸 즐겁게 했으면 된 거다. 이거를 사람들이 좋다 싫다 말하든 간에 그냥 그때 즐거웠으면 된다는 거야. 물론 뭐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만 그게 나의 정신머리에 더 좋다는 거지. 그럼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니랑 2편 찍었는데 날라갔다 이가. 난 그거 난 너무 억울했거든. 억울하지. 근데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카메라 켜놓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첫 번째랑 두 번째에 했던 이야기가 다 달랐다 얘가. 다 다르지. 그리고 오늘 했던 얘기가 또 그 두 가지 얘기랑 또 엄청 달랐고. 그치. 그냥 그 얘기 재밌게 했으면 된 거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것도 맞네. 맞아. 그래서 예.
나의 몇 달 안 되는 이 팟캐스트 경험으로 볼 때 이번 에피소드는 좀 두서가 없고 말을 어렵게 해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댓글도 안 달 거야. 아씨,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뭐 제가 뭐 조회수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웠으면 되는 거라고. 당연하지. 그래, 난 한층 성장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야씨 불러놓고 내 얘기만 해서 미안하다. 아유, 별 말씀입니다. 별 말씀. 그래 뭐 다음에 또 나오려면 나오고. 오케이. 뭐 일 있으면 나와. 그래. 그러면 뭐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여러분 이렇게 태웅이와 줌 미팅으로 저희가 맨날 20대 초반에 카페에 앉아가지고 쓸데없이 했던 얘기들 둘 다 술을 잘 못해가지고 그쵸? 카페에 그렇죠. 뭐 찜질방 이런 데 앉아가지고 이제 둘 다 두서없이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또 하려니까 감회가 새롭고 신선하네요. 그리고 부산 갈 일 있으면 또 가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래. 그리고 어쩌면은 구독자님들보다 우리가 같이 아는 애들이 더 많이 볼 수도 있다. 그래요. 걔네한테도 한마디? 잘 살고 계시면 잘 사세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아내분께도 사랑의 메시지 한번. 뭐 지금 밖에 계셔서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이 카메라 밖에서 직접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에피소드는 저희 둘은 아주 재밌게 했고요. 네. 제가 다음번에 다른 손님 모실 때는 준비를 잘 해가지고 네. 하나의 주제로 네. 딱 깔끔하게 인터뷰를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재밌고 재미없고는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뭐 이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네, 저도 제가 재밌는 게 사실 이 팟캐스트를 계속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나쁜 말 안 하고 참아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태도를 가지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의 손님 주성구는 진짜 흔쾌히 초대를 수락하고 한 번 찍고 그거 엎어져서 두 번 찍고 그것도 엎어져가지고 세 번째 나와가지고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한데.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이 유쾌하게 그 인터뷰에 응해줘가지고 고맙다 야. 별 말씀. 그래서 뭐 언제 그 아내분이랑 부산 한번 놀러 오시고.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또 만나요.